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이 기업 3월 큰돈 법니다. 왜 세계 1위인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눌림목에 있는지 오늘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화웨이가 5.5G, 정확히 말하면은 5G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5G 어드밴스드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웨이의 5.5G고요. 이미 여러 선구적인 통신사가 5G 어드밴스드, 그러니까 이걸 5.5G라고 합니다. 상용화를 시작을 했고 이미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5G 어드밴스드 패키지가 출시가 됐다. 그러니까 5G보다 나은데 6G보다는 별로인 게 5.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5G 어드밴스드의 향상된 기능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라이브 스트리밍과 게임, 지하철, 비즈니스 여행 등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화웨이가 어떤 걸 발표했냐면 AI WAN 이 솔루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AI를 사용해 넷 5.5G 시대의 IP 네트워크를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5G 넘어서서 5.5G로 넘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신사가 최적의 총소유 비용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모든 서비스에서 새로운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5.5G가 성장할 수 있도록 5.5G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을 하고 5.5G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열어보면은 어떤 시스템이 있냐, AI 라우터, AI 뉴 커넥션, AI 뉴 브레인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세 개층의 아키텍처를 기반한다라고 써 있죠. AI 라우터 같은 경우는 이 네트워크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플로우를 보고 동작 식별을 지원하는 동시에 네트워크 본연의 보안 보호 기능을 제공해 핵심 기반을 구축한다라 돼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의 흐름이 필요한가를 보고 AI가 알아서 네트워크를 잘 나눠준다라는 거죠. 끊김없이. AI 뉴 커넥션은 뭐냐면 플로우 레벨 스케줄링이 가능하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네트워크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이 데이터라든가 지금 이 AI 통신이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의 힘이 좀 많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좀 약해도 돌아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플로우를 봐서 실제 이거는 좀 강하게, 이건 좀 약하게 해서 이 뉴 커넥션이 관리를 다양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모든 네트워크를 똑같이 잡아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서로 안 끊기게끔 잘 해결을 해준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AI 뉴브레인은 네트워크 디지털 맵과 기반 모델을 활용해 네트워크 AI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통신사의 장애 진단 및 처리를 지원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AI가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고 AI가 조금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화웨이가 이번에 좀 5G, 5.5G를 통해서 좀 진심을 다하고 지원까지 할 생각이 있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중국이 5.5G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 과연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 미국은 중국이 지금 박차가는 걸 그냥 지켜만 보고 관심만 가지고 있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과거 트럼프 1기 정권 때도 실제 이 5G 통신 장비에서 가장 많은 제재와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과연 그냥 놔주고 지켜볼까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미국의 통신 시장의 핵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오픈랜과 위성이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오픈랜과 위성이 뭔가요? 미국 영방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그러니까 2024년도 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통신시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앞으로의 좀 어떤 통신이 미래가 되고 어떤 게 경쟁력을 만들어줄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5.5G를 기반으로, 저렇게 말하면은 5G를 시작인 겁니다. 5G, 5.5G 기반으로 오픈랜 구축을 주목을 했고요. 국제 표준에 따라 다양한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를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통신사, 이 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냐? 실제 이 신호를 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기지국이라고 하죠. 신호를 쏘는 장비가 필요하고, 그럼 그 신호가 또 들어오기도 하겠죠. 그럼 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신호로 보낼 수는 없어요. 신호를 받았으면 그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요. 그럼 그 디지털 신호로 바꾼 거를 이제 판단하는 이 또 아시게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 그 다음에 그 신호를 받아서 판단하는 역할. 근데 이 장비가 뭐다? 하나의 장비로 이루어져야 돼요. 뭐 노키아면 노키아, 화웨이면 화웨이, 싹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단가 경쟁에서 당연히 이거를 하나 수주하면 싹 다 자기 걸 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고, 사실 여기선 다양성을 좀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니 왜 이따구로 하니? 그냥 여기 자체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규격을 만들고 그냥 이거는 노키아 거, 화웨이 거, 삼성 거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야, 그냥 규격을 다 하나로 맞추고 이 장비들은 원하는 거 꼈다 뺐다 하는 걸로 하자. 그게 오픈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도 아마 중국, 화웨이 등을 견제하기 위해 오픈랜 정책이 유지될 걸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왜? 1기 때도 분명히 통신에 관련된 제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제재가 들어간다기보다는 분명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범위가 지상을 넘어 위성까지 넓어지면서 이동통신과 위성통신 사업자 간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다. 사실 지금 이 오픈랜 위성에서 이거는 이미 뭐 진행 열심히 되고 있고요. 아마 이 5G 기반의 오픈랜도 이번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오픈랜이 뭐냐?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픈랜은 5G에 대한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신 장비의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CU, DU, RU 이거를 아까 이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 데이터로 바꿔주는 역할,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역할이 있다 했죠. 이걸 우리는 CU, DU, RU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센트럴라이즈, 뭐 데이터, 뭐 이게 라디오 이럴 겁니다. 앞에 단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픈랜은 CU, DU, RU 등의 장비를 서로 다른 공급업체에게 공급받는 노력이에요. 이거를 하나의 업체가 한 방에 꽂는 게 아니라 얘는 노키아, 얘는 화웨이, 얘는 삼성 이렇게 따로따로 받는 걸 오픈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규격 인터페이스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호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의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노키아 건 노키아만 하는 거고 화웨이 건 화웨이만 하니까 서로 호환이 안 됐죠. 그래서 통신 장비 전체를 한꺼번에 특정 업체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더 비쌌고요. 그래서 RU가 뭐냐면 무선 장치로 기지국 역할, 아까 이 신호 주고받는 역할. DU가 뭐냐면은 이 RU에서 신호를 받은 거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D가 데이터입니다. CU, 센트럴라이즈, 중앙 장치로 관리하고 인터넷 역할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RU, DU, 이게 RU죠. 이게 DU고 이게 CU인 겁니다. 그래서 받아서 갔다가 또 이제 갔다가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장비를 서로 다른 걸 받는 걸 오픈랜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오픈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냥 장비 단가가 떨어져서예요. 물론 간단하게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열어보면 트럼프의 오픈랜 전략입니다. 과거 트럼프 1기에서는 직접적으로 화웨이나 뭐 GT 같은 경우에는 나가라,
야, 미국에서 썩 꺼져라. 그래서 중국 업체들의 통신 장비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나 ZTE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없어요. 다 쫓겨났죠. 근데 이제 트럼프 2기에서는 그냥 미국에서 쫓겨내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오픈랜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거죠. 그냥 너네 나가 이게 아니라 오픈랜을 하자. 왜? 세계 통신 장비 시장에서 절대 강자인 화웨이의 장비 연동 이슈를 아예 없애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RU, DU, CU 다 화웨이 하는데 이 점유율 자체가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화웨이 해놓은 이 점유율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이 점유율을 없애려면 깨버려야 돼요. 구조 자체를. 그래서 오픈랜을 상용화시키는 거죠. 이 구조를 깨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화웨이 쓰더라도 나머지는 단가 안 맞으면 딴 거 써도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 활성화 및 장비 가격 인하를 촉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깨버리려고 오픈랜을 시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드웨어 부분에서 강점을 보유한 국내 중소 아웃소식 장비 업체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사실 지금 오픈랜이 열린다는 거는 서로 이제는 독점 체제가 깨지고 좀 이득이 되고 기술력 괜찮은데 가격이 저렴해? 그러면 갖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 국내 미국에 진출했거나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기업이 어디 있냐? 실제 미국에 진출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통신 장비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솔리드입니다. 실제 솔리드는 미국에서 오픈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술력이 없거나 부족한데 프로젝트에 껴줄 리가 없죠. 돈도 지원해 줄 리가 없겠죠. 솔리드의 미국 자회사 솔리드 기어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지원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고요. 약 397억 원의 재정 지원이 들어갑니다. 정말 적은 돈이 아니죠. 큰 돈인데 아니 이 정부 지원 기술이 뭐냐? 미국 상무부 산하 정보통신 정책기관인 NTIA 국가통신정보청이 시행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무부 산하 프로젝트에 달성이 됐다. 실제 이 선정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만한 기술력이 있고 그만한 뭔가 성과를 보일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350억씩이나 지금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통과된 립 앤 리플레이스 프로그램은 미국 내 중국산 통신 장비를 제거하고 싹 다 대체를 하자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픈랜을 시작으로 싹 다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리드 기어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오픈랜 기술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선통신 인프라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사실 그냥 그 돈으로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미국에서만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유럽에서도 솔리드는 좀 많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솔리드가 주력 제품인 분산 안테나 시스템을 앞세워 유럽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히드로 국제공항에 DAS 방금 얘기한 분산 안테나 시스템을 납품할 예정이고 현지 시스템 통합 업체들이 솔리드 제품의 수주를 시도 중이고 조만간 공급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퀄리티가 있다라는 거죠. 영국 최대 축구 경기장인 웸블리 스타디움에서는 이미 일부 이 분산 안테나 시스템이 설치가 됐고 앞으로 추가적인 장착이 전망될 예정입니다. 누구께? 솔리드께. 그리고 작년부터 파리 메트로에 또 이 분산 안테나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고 한꺼번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솔리드가 꽤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충분히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5G에 대한 성장, 오픈랜의 성장이 나올수록 솔리드한테는 이득이 되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솔리드 자체 기업이 괜찮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납품하고 수주하면 뭐하냐. 얘네 회사 자체가 개판이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주주 환원 정책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배당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시면 자사주를 열심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25년도에 역대급으로 자사주를 모은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사주를 모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소각을 함으로써 주주의 가치를 드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총액 자체가 이 작년 대비해서 약 63%가량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도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주주 환원 정책까지 하면서 기업의 안정성 또는 기업의 믿음까지 키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은 당연히 좀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조금 실적이 꺾였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다른 통신 장비 기업에 비해서는 정말 잘 버티고 있고 기술력적으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25년, 26년 추가 상승,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년 연속 성장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이 저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매도라는 리스크가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로 접근한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무조건 반등한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되 한번 밀릴 수 있다. 뭐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스권을 열어놓고 관심을 이렇게 분할로 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저점이 아니라 앞으로 전망이 우상향이 나오겠지만 이 공매도라든가 단기 이슈에 흔들릴 때 분할이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충분히 오픈랜 5.5G의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기업이 저희는 솔리드다 말씀을 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눌릴 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분할로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 좀 시간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나 개인정보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화면에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플 같은 경우에도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 들어갈 수 있는 어플들이니까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어플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라든가 자료집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이제 직접 만드는 자료집이고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로봇, AI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이거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 총정리해서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윗자의 본전이죠.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가 리얼 14일, 13일, 10일, 11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다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장전에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장마감하고 다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평생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